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매주 마감 때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혹시 매일 청소는 하니까 깨끗한 상태일 거고요. 매주는 청소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해당하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는 제일 먼저 확인할 일은 작동했을 때 이상 소음이 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게 작동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부르르 떠는 소음이 난다든가 윙 하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모터나 정수 필터, 기타 등등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개인이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를 부르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샤워 필터를 청소할 단계입니다. 샤워 필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 형태의 컵으로 만들어진 형태, 하나는 신형의 디퓨저랑 같이 분리되는 형태입니다. 디퓨저랑 분리되는 형태가 청소하기는 매우 쉽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사용해보면 분리형보다 오염이 좀 적긴 합니다. 빼실 때는 보통은 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드라이버를 넣고 그래서 지렛대 원리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면 좋기는 한데 요거는 통에다 담그고 약품을 풀어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생소한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날개 부분이 닳거나 여기에 날개 부분이 닳아서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나온 가스킷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종이로 만드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초코파이 박스를 대고 그리셔서 오려가지고 놓으셔도 되고요. 물에 적긴 하는데 여기에 커피가 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쓰셔도 됩니다. 되신다면 이렇게 가스켓으로 나와 있는 걸 사용하시면 이제 좋고요. 포토필터를 빼시는 김에 가스켓의 경화도를 체크를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실리콘 가스켓을 써서 경화가 되지는 않는데 부타디엔으로 된 고무 가스켓을 쓰시면 열 경화가 진행됩니다. 이거를 왜 꼭 체크하셔야 되냐면 경화가 되기 시작하면 끼웠을 때 매우 힘을 줘야 물이 새지 않고 뺄 때 갑자기 확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의 바리스타의 고질병인 손목 부상이 가스켓의 경화 때문에 생깁니다.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탬핑 때문에 팔목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스켓이 경화돼서 손목에 무리하게 힘들어하고 손목이 꺾이면서 손목 부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스켓은 매우 쌉니다. 아무리 비싼 실리콘 가스켓을 써도 10,000원이면 되고요. 순정 가스켓들은 보통 요즘은 6,000원이면 됩니다. 가능하면 한두 달에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바꿔주시면 당신의 손목은 안전할 겁니다. 경화도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까요? 새 것들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눌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근데 경화가 됐으면 부서집니다. 금이 가고요. 이런 샤워 필터들은 조심하실 게 뺄 때 너무 힘을 주시게 되면 옆면이 손상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렛대 원리로 빼시면 되고요. 신형 디퓨저와 샤워 필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를 하시면 여기에 때가 끼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약품을 희석한 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 놓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다만 새 거는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커피를 많이 넣어서 추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내부가 편편해져 버립니다. 아니면 플룩하게 올라오거나 반대로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샤워 필터가 있으면 새 거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벌어지게 돼요. 이 사이로 오염물질이 계속 끼게 되고 전체적으로 커피 퀄리티를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완벽하게 밀착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능력이 있으시면 이거를 부드러운 곳에 놓고 망치로 쳐가지고 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잘 펼 자신이 없다면 새 거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디퓨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녹이 발생하거나 이랬다면 녹을 제거해 주시고 약품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청소를 안 하게 되면 동녹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일정하게 추출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포타필터인데요. 이 안쪽 부분을 청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품에 담궈서 청소를 할 겁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이거를 분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커피 찌꺼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대부분들 이걸 분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에다 담아주고요. 뜯어놨던 제품들을 담그고요. 여기 뜨거운 물을 약 500ml당 티스푼 3개 정도. 너무 많이 넣는다고 청소가 더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설탕물에 소금이 잘 안 녹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포화가 돼버리면 때가 녹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제는 희석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고요.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고무나 칠을 하거나 나무로 된 게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약품에 담기면 색깔이 벗겨지거나 플라스틱도 하얗게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약품에 담글 때는 아래 부분만 담궈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성소다 계열이거든요. 지방 계열의 때를 잘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손으로 만지시면 손에 기름기가 싹 씻겨 내려가면서 손이 거칠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맨손으로 약품이 닿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때가 자연스럽게 벗겨졌을 거니 무리하게 수세미로 닦으시지 마시고 물에 가볍게 헹궈서 다시 조립해 주시면 끝납니다. 디퓨저랑 샤워 필터 있는 네. 이런 형태들은 가운데 나사가 있습니다. 가운데 나사를 풀어주면서 하시게 되고요. 라마르조코 같은 경우는 나사가 디퓨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사도 담그셔가지고 같이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스팀한들을 분해 청소를 하겠습니다. 스팀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유가 빨려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기계에는 진공 방치 장치가 돼 있어서 우유가 여기까지 빨려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우유가 들락날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할 때 행주를 하나 잡고 얘를 이렇게 풀어주게 됩니다. 이 안에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방 계열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살짝 비율을 맞춰서 얘를 이렇게 담가 놓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 안에 세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맺혀있던 우유 찌꺼기들을 녹여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해놓고 퇴근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지 않는 건데 머신 밑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게 있다면 내부에 누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수가 있을 때는 바로 AS를 불러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샤워 필터를 청소하거나 포타 필터를 이렇게 담궈 놓는 것들은 많이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많이 못해서 그렇죠. 자주 하실 수 있다면 자주 하시는 것만큼 보답할 겁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해도 괜찮다. 네, 실제로 이것까지 더해지면 마감 루틴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히 머신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그라인더 청소입니다. 여름엔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서 청소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을이나 겨울 때는 매달 한 번 정도 해주셔도 충분히 품질 관리가 됩니다. 열어서 날을 만져보시면 날카로운 게 다르죠. 얘가 확실히 날카로워요. 얘가 좀 뭉툭하죠. 무딘 느낌이네요, 되게. 이게 이제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오래 쓰게 되면 날은 무조건 돌면서 마찰에 의해 가지고 닳게 되거든요. 닳아서 나중에 커피를 자르는 게 아니라 문지르게 됩니다. 결국은 커피 나올 때 손대보면 커피가 뜨끈뜨끈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커피의 향미를 손실받고 있다. 그리고 추출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어서 챔버를 청소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이 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코니컬이 상당히 좋은 그라인더는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폐기된 날이거든요. 이 부분 날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은색 띠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문질러서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향미가 제대로 나지 않고요. 커피 그라인딩 굵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날이 하나도 안 상했습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면도날 같이. 아, 이거 아직도 날이 쌩쌩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보시면 여기가 닳았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청소하는 건 다 하셨을 거고 그라인딩 챔버를 열어서 청소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칼라라고 부르는 부분을 굵은 쪽으로 돌리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윗날 고정대와 아랫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미 여기에 커피 찌꺼기가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네요. 불어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굳어있는 찌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어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커피가 들어갈 때 조금씩 갈려 나오고 또 새로 쌓이고, 그러니까 이게 잡미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클린컵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날을 빼서 세척을 하게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닿으면 바로 녹이 생깁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안 쓰는 칫솔 같은 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름때를 깨끗이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 날은 빼서 알콜로 그래서 뿌리고 닦아줘야겠네요. 네, 내부 챔버도 알코올 뿌리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희석하면 안 됩니다. 살균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퍼센트가 높은 걸 쓰실수록 살균 효과가 좋아지게 됩니다. 안 빨리는 것들은 청소기를 이용해서 빨아내시면 됩니다. 네, 손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면 그라인더는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바리스타는 힘이 좋으니까 괜찮은데 여성 바리스타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안 잠깁니다. 잘. 여기서부터 이제 안 돌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주고 이제 돌리시면 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메쉬를 맞추는 거는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돌린 다음에 거기서 90도를 풀어주면 그 에스프레소 메쉬에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빙기입니다. 제빙기는 좀 더 싼 게 공냉식이거든요. 많은 카페에 공냉식 제빙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냉식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냉각핀을 청소해 주는데 이렇게 필터가 있어서 먼지가 냉각핀에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요거를 꺼내서 먼지를 털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빙기는 고장 날 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차가우니까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차가워도 곰팡이와 세균은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작동을 멈춰주시고 다 꺼낸 다음에 만들어 놓은 희석액을 뿌려가면서 깨끗이 한번 닦아줄 겁니다. 물론 이제 냉각핀을 청소하고 요거는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호시잡기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할 방법이 없어요. 다 분해를 해야 돼가지고 얼음판을 청소를 못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AS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국산 제빙기, 카이저나 브레마 이런 것들은 청소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방법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스크래치 나지 않는 부드러운 천이나 부드러운 티슈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락스로 닦았으면 락스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러는데 500대 1이면 락스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요. 건조되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실제로 해썹 규정을 보면 생야채를 공급할 때 300대 1로 희석된 락스물에 5분 이상 침지 후 건조 후 제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어도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락스를 원액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원래는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는 제빙기 청소는 8시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죠. 대신에 스쿱이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정도만 일러줍니다. 간혹 가다가 스쿱을 물에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은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쇼케이스입니다. 쇼케이스는 필터나 냉각핀 증발조 청소인데 여기에 증발조가 있는데 증발조를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냉각핀에 먼지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먼지 제거는 청소기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먼지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바닥에 다니면서 먼지가 발생하게 되고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카페트처럼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열의 원인이 되고 컴프레셔가 맛이 가죠. 컴프레셔는 40만 원씩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기 끝에 풀 달린 거를 이렇게 살살살살해서 냉각핀이 휘어지지 않도록만 먼지를 빨아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첫 번째로 직냉식은 냉각관이 여기를 직접 다닙니다. 그래서 제작 비용이 싸요. 대신에 내부에 온도차로 인해 가지고 성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냉각 능력이 떨어지고 내부에 수분이 생겨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거 예. 누군가요? 뭐지? 문이 자꾸 닫히니까 여기다 뭐 하나 받쳐 놓으시고요. 전원을 꺼주십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있으면 성해가 녹아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다 제거해 주시고 물기 제거하신 다음에 선풍기 틀어서 말리시고 다시 물건을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간냉식 사셔라. 간냉식은 차가운 바람이 나오네요. 그래서 성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이게 2007년에 산 겁니다. 관리만 해주시면 정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실 때 좋은 거 사시면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쓰실 수 있어요. 관리만 잘 하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에 냉각핀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핵심 부분은 여기 다 있거든요. 컴프레셔, 냉각핀, 냉각팬이 있습니다. 이쪽만 먼지를 청소기 가지고 그냥 빨아내시면 됩니다. 정이 귀찮으시면 매달 한 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수기인데 꼭지에 석회가 발생해가지고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거는 구연산 쓰시면 돼요. 구연산을 100ml에 5g 정도 뜨거운 물에 녹이시고요. 여기 꼭지에 스케일이 생긴 데를 뭘 하나 받쳐놔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여기 있는 스케일이 다 녹아 나오게 됩니다. 지금 잠깐 했는데도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이제 블렌더인데요. 블렌더는 기어 체크하고 블렌더 볼 체크가 있습니다. 모든 블렌더는 본체에 모터가 있고 볼에 날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체와 볼을 연결하는 기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들이 힘을 전달하는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대충 끼우고 막 이러면서 여기가 닳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음이 제대로 안 갈리는 경우, 이게 많이 닳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 어셈블리를 팝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육각렌치가 같이 오거든요. 요걸 풀어서 빼고 새로 끼워주면 요걸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AS를 불러야 되는데 출장비가 나오니까 요 정도는 유튜브 보면 가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볼이 오래 쓰시다 보면 여기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더 조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다란 렌치 같은 거 가지고 힘을 줘서 조여지는데 그래도 물이 샌다면 이미 어셈블리에 유격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어셈블리만 바꿔서 해결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볼 자체를 교체하는 거로 생각하시고 손으로 돌렸는데 너무 뻑뻑하게 돌아간다면 이미 이 안에 베어링에 음식물들이 침투해서 녹이 발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미 사망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이 얼마나 잘 되는지, 유연하게 돌고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를 매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드립그라인더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챔버를 열어서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나사를 풀고 보면 챔버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 가볍게 털어내고 이물질만 제거하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드립그라인더들은 구조상 내부에 커피가 안 남아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할 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분해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 솔을 넣어서 이 부분을 청소해 주셔야 됩니다. EK43도 마찬가지고 커피가 나오는 토출구 쪽에 오래된 커피때가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 저는 머신 때문에 커피가 잘 못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를 안 하니까 잘못된 커피가 나오는 거고요. 청소만 제대로 해준다면 정말 괜찮은 커피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루틴하고 분기별로 봐야 될 것 같이 다음 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